자, 130쪽에 동의자수 산정 방법에 양가로 4분의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동의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박스는 1번에 1번. 주관형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자, 다음 기준에 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가에 보시면 한 필지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여럿이서 공유를 한 때에는 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종 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공유관계일 때는 몇 사람? 한 사람 산정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얼마 전에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한 필지 토지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한 때는 그 다음에 자, 그 여럿을이란 말 있죠. 그 여럿을 없애버리고 자, 그 여럿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들어갈 말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자, 그래서 그 여럿을이란 말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종 소유자 3회 이상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으로 봅니다. 1인으로 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새로 추가된 것은 자, 이제는 대표 1인이 얼마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4분의 3 이상 동의받은 사람 한 사람을 자, 토종 소유자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은 한 필지 토지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를 한 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한 1인을 토종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대표 1인은 얼마 동의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나에 보시면은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됐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 지상권자를 대표한 1인을 토종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가 있죠. 그럼 그 전체를 몇 사람? 한 사람 말아야 돼. 다에 1인이 다수의 필지의 토지,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종 소유자 1인으로 봅니다. 그럼 한 사람 여러 개 가지고 있죠. 그럼 전체 한 사람 말아야 되죠. 라에 둘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할 경우에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종 소유자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을 이렇게 자, 소유하고 있는데 다 동일한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는 예를 들어서 을이 가지고 있고 이 건물도 을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 개 가지고 있죠. 동일 공유자가 전체를 몇 사람? 한 사람 말하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항목 기준에 따르는데 가에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이 여럿이 공유에 속할 때는 여럿을 대표한 1인을 토종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도 공유관계일 때는 몇 사람? 한 사람. 나의 1인이 둘 이상의 자,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구분 소유권 수에 관계없이 토종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합니다. 한 사람 여러 개 가지고 있죠. 그럼 한 명으로 산정해라. 다에 둘 이상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한 1인을 토종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의 재개발 사업은 가나다라 4가지, 재건축은 가나다 3가지죠. 그 각각 갈로 묶고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번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갈증 각각을 토종 소유자로 산정해야 되죠. 그 내용도 주의하시고. 자, 지금은 우선 그 정도만 거기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외 거는 지금 특별히 보실 거 없습니다. 7번에 토종 소유자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토종 소유자 동의사수 산정 특례에 관한 것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8번에 토종 소유자 동의서 재사용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것들은 5, 6월달 이후에 보세요. 아직 출시험에 논 적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9번에 조합의 법인격 등. 자, 조합은 법인을 합니다. 조합의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돼요. 성립시기. 자, 조합은 설립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대통령자 바에 따라 줄칩니다.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인가받은 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뭐? 등기할 때 성립합니다. 자, 조합은 자격에 가서, 자,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재개발 사업은 토종 소유자,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를 조합으로 보는데, 그 옆에다 씁니다. 찬반 불문이라고 썼어요. 재개발 사업은 토종 소유자,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조합이 돼요. 사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불문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반대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재건축 사업은, 자, 토종 소유자는 재건축 사업에, 자, 동의한 자만 된다 해놨죠. 그래서 반대자는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하시고. 그 밑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으로 봅니다. 1번 토지 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여러 명이 공유에 속할 때는 한 사람만 조합으로 봐라 이 뜻이고, 2번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한다.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가족끼리다 이 말이죠. 이때도 한 사람만 조합 봅니다. 3번에 조합 설립인가 갈로 떼놓으시고, 후에 한 명의 토종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도 한 명만 조합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양갈로 2번 조합원 자격 제한. 자, 원래 조합원 자격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의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의 제한합니다. 자, 그게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줄치입니다. 뭐 투기가일지구. 자, 투기가일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가리침계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 가로 떼놓으시고, 한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이거는 어디서만 적용된다? 투기가일지구에서만 적용된다. 자, 투기가일지구 지정된 지역 안에서, 자, 재건축 사업 한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가리첨객 인가 후부터는 건축이나 토지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없죠. 자, 예가 있어요. 이 갈로 안에 보시면은, 자, 매매 정려 그 밖에 권리 변동 수많은 일체 행위를 포함하되, 그게 주의해야 되죠. 상속 요론에 대한 양도 양수일 때는 제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상속이나 요론으로 인해서 양도 양수될 때는 조합원이 인정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다만 다음 줄칩니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사유가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쭉 보면은 여러 개 있죠. 그 공법이 어려운 점이 이런 점이에요. 이런 걸 다 봐야 되느냐? 이제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만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시험에 내면 1번부터 4번까지 논다 이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내기가 내려면 내겠죠. 근데 출제위원 지도 읽어보니까 너무 머리 아플 거예요.
그러면은 자, 출제를 좀 자제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양이 많아서. 1번에 보시면 세대원,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자, 질병치료는 갈로 안에 보시면 의료부에 따른 의료기관장이 줄칩니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럼 질병치료일 때는 치료기간이 몇 년 이상 돼야 됩니까? 1년 이상 돼야 돼요. 그 다음 취약, 결혼에 나여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그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번 상속에서 지간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할 때 이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됩니다. 세 번째, 세대원 모두 해외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이 돼요. 네 번째,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기간, 거주기간이 대통령이자는 기간 이상일 때, 자, 이때 이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되는데, 거기에 1세대 1주택자라 했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의 소유기간이라는 말 밑에 씁니다. 10년. 소유기간 몇 년? 10년. 거주기간 밑에 씁니다. 5년 쓰세요. 자, 그럼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있죠? 그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이하 5번 밑에 이하 내용은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1번. 조합의 정관, 조합의 임원 총회 대연에 자 갑시다. 정관 작성 변경. 정관이라는 것은 조합의 내부 규칙이죠. 자, 그래서 표준 정관 작성 보급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 그리고 정관 변경은 어떻게 하느냐? 자, 조합의 총회를 개최해서 줄칩니다. 조합은 과반수 그게 줄치고. 자, 근데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인가받으면 조합 정관이 변경되는데 과반수가 아닌 내용,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변경되는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갈로 안에 줄칩니다. 정관 내용 중 다음에 조합은 자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의 위치 변제에 관한 것,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 회계에 관한 것,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 절차,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얼마 동의받아야 됩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시향수 인가받아야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3분의 2 동의받아야 변경되는 내용 있죠? 그걸 여러 번 물었습니다. 자, 그렇게 주의를 하시고. 자, 그 밑에 정관기재사항, 그 외 사항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양갈위원회 조합의 임원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임원은 자격이 어찌 되느냐? 조합은, 자, 조합원으로서 정벽에 위치한 자 건축물 또는 토지를 갈로 떼놓으시고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갈로 떼놓으시고 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럼 공유한 게 때는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문이 된다 이 뜻이에요.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자 갖춘 조합장 1명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두는데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청객 인가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임원 중에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청객 인가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어떻게 있어야 된다? 거주하든지 영업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박스 안에 1, 2번 있죠.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2번 자격이 됩니다. 정비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를 몇 년 이상? 5년 이상 소유해야 돼요. 5년 이상. 이번에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얼마 이상 거주해야 됩니까? 1년 이상 거주하면은 임원의 자격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방갈로 이번에 임원. 자, 조합장 1인 줄칩니다. 조합장은 1인. 이사는 줄칩니다. 3명 이상으로 토종 소유자 100명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으로.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둬야 됩니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줄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시고 3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총회를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이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를 관리하는 곳인데 일개 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만큼 조합 임원들 선출할 때 옛날에 90년대는 자, 그 선거가 전쟁이죠. 예, 전쟁입니다. 처음에 돈 봉투가 날라다닙니다. 그 선거장에서 돈이다. 표 찍은 거 있죠, 이거? 니 찍었다 이래 딱 보여줘야 봉투 딱 줍니다. 예, 옛날 그랬어요. 니 찍었다 하면 딱 봉투 10만 원 딱. 자, 그러니까 그게 선거입니까, 그게. 자, 그래 해가지고도 안 된다 싶으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장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 밤에 가는데 뒤에서 백돌 머리 쳐뿌리죠. 예. 그 신문가 만들었고. 예. 얼마나 선거가 혼탁했으면, 국가기관에다 맡기자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말도 못해요. 자, 그렇게 하시고 4번에 줄칩니다.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20년 동안 임원이 조합장 계속했죠. 그래가지고 조합장 끝나고 나면 다 사업 끝나고 나면은 거지 같은 인간이 100억대 재산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불을 안 갈려서 조합장 하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법으로 딱 정해놨죠. 자, 최고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3년에다 연임하니까 6년이죠. 6년밖에 못 해요. 자, 5번에 임원의 선출 방법, 임원의 업무 대행,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다만 지향 우선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다음 줄칩니다.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문조합 관리인은 언제 선정되느냐? 박사는 1번에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줄칩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2번에 총회에서 줄칩니다. 조합은 가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가반수 동의로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을 요청하게 되면 전문조합 관리인이 선정돼요. 자, 그 밑에 조합 임원이나 전문조합 관리인의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계는 피한정 후계는 이런 건 당연히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3번, 4번까지는 시험에 틀리게 내진 않아요. 그거는 크게 주의할 필요는 없는데 5번에 보시면 줄칩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이상 행의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6번에 줄칩니다. 조합 설립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의원,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 줄쳐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조합위원회 결격사의 각 호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에 해당된 자였음이 판명된 경우 조합위원회의 임원의 장육을 갖지 못할 때는 줄칩니다. 당연됩니다.
그 다음 줄칩니다.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자, 퇴임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이 유지된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또 줄칩니다. 시장 군수동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 대행하는 임원은 당연 퇴임합니다. 자, 이제 전문조합 관리인이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죠. 그럴 때는 그 임원은 당연 퇴임시킬 겁니다. 자, 그 밑에 임원의 해임 같은 거는 5, 6월달 이어보시고 양갈로 3분의 조합 임원 등의 선임, 선정, 계약 체결 시 행제안 등이라 되어 있죠. 그게 방갈로 1, 2, 3 다 5, 6월달 이어보세요. 자, 이제 내려가서 총회 소집을 갑니다. 총회 설치,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꼭 두어야 됩니다. 이번에 총회 소집은 어떻게 하느냐. 조합장이 직권이란 말이 동그라미. 조합은 5분의 1 이상, 그게 몇 주. 갈로 안에 보시면 정관 기재 사항 중에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게 한 총회의 경우에는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 그게. 또는 다음에 줄칩니다. 대의원 3분의 2 이상 줄치시고,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그래서 총회를 소집하려면 조합장 직권 소집돼야 되고, 조합원일 때는 얼마 이상이? 5분의 1 이상이. 자, 임원에 관한, 자, 임원의 보수동에 관한 총회일 때는 10분의 1 이상이, 대의원일 때는 3분 이상 요구하면 소집돼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 소집될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 정관의 정한 방법으로 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말 요구 6개월 이상 조합장이 조합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시장 구성이 자, 조합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총회를 소집할 경우 총회 개최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그게 동그라미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자, 서면의 일건의 행사 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 일건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 알려줘야 됩니다. 7일 전까지 알려주라 했듯이. 그 밑에 총회 소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총회 의결, 총회 상정, 입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자, 상정해야 되고, 의결 종족수 줄칩니다. 총회 의결은 입법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은 가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가반 찬성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3번에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조합은 가반수 동의 받아야 돼요. 자, 사업 시행 계획서는 구체적 공사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은 헌집 주고 새 아파트 바꿔주는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중요한 계획이니까 이거는 조합은 가반수 계획이라는 것은 전 조합원의 가반수 계획을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음 다음 줄칩니다.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갈로 떼놓으시고 늘어날 경우에는 조합은 3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비가 10% 늘었다는 것은 개인 부담이 10% 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는 전 조합원의 3분의 2 동의 받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방갈로 4번의 의결권 행사 방법은 5, 6월달 이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 방갈로 6번에 출석 정족수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합원들이 참석해야 이 총회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90년대 이런데 재개발 사업 같은 거 총회 열면 아무도 안 와요, 조합원들. 다 바쁘다니까 안 와요. 자, 그런 총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법적으로 아예 출석 정족서를 정해놨어요. 총회에서 의결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조합은 얼마 이상이?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자, 갈로안에는 시공자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은 가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이거 새로 개정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 의결한 총회는 얼마 참석해야 돼요, 직접?
가반수가 직접 출석해 놨죠. 예. 일반적으로 100분의 10만 출석하면 되는데 시공자 선정을 위한 걸 할 때는 가반수가 직접 출석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법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줄칩니다.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총회, 정비사업비 사용 변경에 관한 총회는 조합은 얼마가 참석해야 됩니까?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출석 정규수가 100분의 10 이상 출석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창립총회 같은 거는 100분의 20 이상 출석해야 되죠. 자, 그런데, 시공자의 선정을 위한 총회는 얼마가 참석해야 됩니까? 가반수가 참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대의원회라고 되어 있죠. 총회에 관한 대행기구입니다. 1번 줄칩니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줄치고, 조합장 아닌 임원은 누굴 말합니까? 이사감사.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에 줄칩니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회를 두어야 한다. 꼭 두라 이 말이죠. 자, 3번 구성 등 그냥 읽어봅시다.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 범위 안에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은 의장은 조합장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그 밑에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 되어 있죠. 그걸 한 번씩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총회에서 직접 의결을 해야지 대의원회가 대응 못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체크하시고 자금의 차입, 그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에 관한 것은 대의원이 대응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체크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갈로 떼놓으시고 선정 변경에 관한 것도 대응 못하고 5번 체크 자 거기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도 대응 못합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조합위원회 선임해임, 대의원 선임해임 이거 총이 대의원이 대응 못하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 조합장 보궐선임이라 되어 있죠. 그거 주의해야 돼요. 조합장 보궐선임도 대응 못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다 이렇게 썼어요. 자 조합장 보궐선임이면 대의원이 대응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나 감사 보궐선임 하죠. 이는 또 대응할 수 있어요. 그거 하도 요즘은 뭐 구석구석을 다 물어보니까 자, 그 조합장 보궐선임은 대응 못하는데 그 밑에 쓰세요. 이사감사 보궐선임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쓰십니다. 자, 그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10번에 가면 조합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대응 못하는데 다만다 밑줄 칩니다.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일 때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체크하시고 건설되는 건축물 설계개요 변경도 대응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요즘 시험 내는 거 보면은 예, 아주 디테일한 거 물어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또 놓으면은 방금 체크된 거 있죠? 거기서 놓을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12번에 주민대표회의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주민대표회의는 주민참여기구입니다. 주민참여기구. 구성해 보시면 토종 소유자가 줄칩니다. 시장, 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 자, 그러면은, 자, 시장 군수나 토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자다 이 말이죠. 자, 이럴 때 주민대표회를
정비의 지정 고시 후 구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인은 줄칩니다.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합니다. 또 줄칩니다. 주민대표인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 감사를 둬야 돼요. 자, 주민대표인은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가반 동의받아서 구성하여 시장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줄칩니다요. 이번에 사업 시행자에 대한 의견 제시 줄칩니다. 주민대표인 또는 세입자, 상가 세입자 포함해서 자, 사업 시행자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 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칩니다요. 주민대표인은 주로 시장군수나 토지특공사 등이 시행할 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1번에 건축물 철거라고 되어 놨죠. 박스에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게 읽어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13번에 토지동 소유자 전체 회의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이도 주민참여기구인데 이거는 신탁업자가 시행자일 때 주민참여기구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되고 내용은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5, 6월 달 읽어보세요. 자, 14번에 민법 준용이라고 되어 있죠.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이제 사업 시행 계획 등으로 갑니다. 이제. 자, 사업 시행 계획은 구체적인 공사 계획입니다. 자, 작성은 시행자가 이 공사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작성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받습니다.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 구체적 공사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계획 작성되면은 조합이 작성했다. 그러면 총회에 의결을 거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총회 의결은 과반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외 시행자일 때는 동의를 받아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책에 봅시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 되어 있죠. 사업 시행자 갈로 띄어넣으시고 둘째 줄에 끝에 갑니다. 는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상급 사업 시행 계획서의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줄칩니다. 시장 구성에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고까지 줄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 사업 중지 폐지할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시장 구성에 신고하면 돼요. 자, 내려가서 통보. 시장 구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줄칩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며칠 내에 통보해줘야 된다? 60일. 총회 의결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 신청하기 전에 줄칩니다.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줄치고 인가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 중지 폐지할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일 때는 총회를 거쳐라 이 뜻입니다. 4번에 토종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거기에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까지 줄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그 다음 줄칩니다. 토지 등 소유자 3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3의 3, 2분의 1은 아니어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것만 돼. 동의받는다는 거. 조합일 때는 의결하죠. 그러면 안 돼요. 양갈로 5번에 지정개발자 시행에 따른 동의.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 전에 줄칩니다. 토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양갈로 6번에 동의 생략. 자, 거기에 법 26조 1항 1호나 법 27조 1항 1호 갈로안 줄칩니다.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국가 줄쳤어요. 다른 사업 시행자는 자 5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긴급할 때 동의받아서 하기는 늦죠. 자 사업 시행계획 인가되면 7번에 고시라는데 거기를 별로 읽어봐란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2번에 사업 시행계획의 통합심의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풀이 때나 보면 돼요. 자 3번에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 인가심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문제풀이 때나 보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4번에 사업시행계획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 시험에도 이걸 한 번씩 물어봐요. 사업시행계획서 들어간 내용이 박스는 1번부터 13번까지 돼가 있죠. 박스를 갈로 묶고 옆에다가 이래 썼어요. 구체적 공사계획이다 쓰면 돼요. 자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간 내용은 구체적 공사 관련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갈로 묶고 메모했습니까? 자 시험에서는 이제 뭘 주의해야 되느냐. 다 읽어보면 공사계획이에요. 간접적인 공사계획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5번에 체크하시고 자 사업 시행기간 동안에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 이는 간접적인 공사계획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체크 교육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것도 이거 직접적인 공사계획이 아니죠. 간접적인 거예요. 그런 거 두 가지 주의하시고 그 외에는 다 직접적인 공사계획인데 그중에 주의할 것이 자 6번 체크하시고 임대주택 건설계획도 들어갈 공사계획인데 갈로 안에 주셔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어떻다? 재건축 사업일 때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7번 체크하시고 자 줄칩니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계획도 공사계획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어떻다? 제외합니다. 네. 자, 그 네 가지 주의하면 됩니다. 네 가지. 아시겠습니까? 다 보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러니까 공사계획이다 생각하고 주의할 네 가지만 딱 봐라 이 뜻이. 5번 시행규정 작성이라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33대 냈는데 맞추라 낸 게 아니고 뭡니까?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래서 5, 6월달 기출문제 한번 딱 풀고 버리는 곳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6번에 재건축 사업 등 용적률 완화, 국민주택 규모, 주택건설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5, 6월달에 기출문제 한번 풀면 됩니다. 지금은 보실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42쪽 가시면 7번에 관계서류 공란과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자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되고 내려가서 8번 인허가등 의제 찾았습니까? 1번 인허가등 의제는 버리세요. 자, 2번 교육감 등과 협의라고 되어 있죠. 자, 글로 갑니다. 자,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가로 띄움식 할 경우에 줄칩니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까지 줄치면 돼요. 자,
200m 이내에 교육시설, 학교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애들이 자 학교 주위에 정비사업 하는 곳이 있으면 안전사고 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협의해라 이 뜻이에요. 자, 양가로 3번에 협의전 인가 시장 구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 장, 교육감, 교육장과 자 줄칩니다. 협의 마치기 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협의 마치기 전에 인가를 미리 해줍니다. 알겠어요? 이 경우 다음 또 줄칩니다. 협의 마칠 때까지는 1항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다. 의제는 안 된다. 협의 마쳐야 의제된다. 이 뜻이에요. 4번의 수수료 사용 면제는 안 보셔도 되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9번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문제풀이 때는 안 보시면 돼요. 자, 10번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예치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